카페 테이블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을 다니고 택배를 문 앞에 보관하는 등 한국의 치안과 관련된 영상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항상 의아해야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엄복동의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엄복동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자세히 모르는 엄복동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치안과 관련해서 한국인들도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유독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치안이 좋은 건 맞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훔쳐간다며 이를 재미삼아 엄복동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외국인들이 엄복동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엄복동이라는 인물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흥행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영화로도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실존 인물로 1892년 서울시 중구 오방동에서 태어나 1913년 전조선 자전차 경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전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었고 엄복동은 중고 자전거 한 대를 끌고 나와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후에 수많은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억압되어 있던 당시 수많은 일본 선수들을 무참하게 이겨버리며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활력을 넣어주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쳐파는 절도범이 되었고 당시 기사에 의하면 죽기 직전까지 무려 24년간이나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자전거 한 대는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전거를 수십 대에서 수백 대를 훔쳤다고 하니 얼마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전거만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엄복동의 나라이다라고 비유했던 것이죠. 한국의 치안을 익히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유독 자전거 도둑은 많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이를 왜 엄복동이라는 인물과 연관짓는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반응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가라며 놀라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은 이번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안장이 없거나 바퀴만 사라진 자전거만 보면 계속 엄복동이라고 하길래 무슨 주문인 줄 알았는데 실존 인물이었구나. 근데 저렇게 명성을 알렸던 자전거 선수가 왜 갑자기 자전거 도둑으로 전락했을까? 저 사람은 그럼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웅이야? 아니면 그냥 자전거 도둑 중 한 명에 불과한 거야?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엄복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 그만큼 한국에서도 그렇게 영웅하던 인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관련된 영화가 개봉돼서 영화 제목 중 하나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그렇게 한국에 자전거 도둑이 많아? 서울 여행을 거의 2주 정도 했었는데 나는 누가 자전거를 훔쳐가거나 바퀴만 남은 자전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본 적은 없는데 한국인들은 그렇다고 하니 맞겠지 뭐. 근데 한국은 공유 자전거가 골목마다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자전거를 훔치는지 모르겠어. 엄복동의 나라여서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자전거 부품을 모두 훔쳐서 해외로 판다는 이야기도 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역시 어딜 가나 중국이 문제야. 절대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야. 내가 사는 곳에서도 중국인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거든. 내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가수 비가 나온 영화인데 왜 망한 거야? 캐스팅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엄복동이라는 인물과 영화 속 주인공인 비와의 키 차이는 거의 20cm 넘게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그래도 자전거만 훔쳐가는 나라에 사는 게 어디야? 자전거만 안 타면 완벽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국인들은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지 출퇴근이나 장을 보러 가는 등 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역시 조상들의 피를 속일 수는 없었던 거야. 조금 알아봤더니 저 당시 한국에서 자전거는 지금의 슈퍼카 못지않게 비싸고 희귀한 존재였다고 해. 그만큼 만들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엄복동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좀도둑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고급 차량 터리범과 다를 게 없어. 한국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는 모든 나라에서 자전거가 비싼 물건이었어. 자전거를 만드는 기술도 기술이고 들어가는 굴이나 기타 부품들도 모두 비쌀 때였거든. 1980년대까지도 자전거는 굉장히 비쌌지만 대만에서 자전거 틀을 일정한 규격으로 맞추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그때부터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은 욕하지 않아. 친일파가 아니라면 말이야. 하지만 엄복동 씨는 친일파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영웅이라고도 할 수 없고 참 애매한 인물이구나. 한국인들이 자전거만 훔쳐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지갑이나 비싼 가방도 가져가지 않는데 왜 자전거만 훔쳐가는 걸까?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해줘. 실제로 노트북보다 자전거를 찾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해. 그만큼 증거인멸을 하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지. 그리고 범죄자들은 보통 눈앞에 자주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경향이 크다고 해. 길을 걸을 때마다 자전거가 보이니 훔치고 싶은 욕구도 커지는 거지. 카페 노트북이야 주인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묶어두고 오랫동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훔칠 수도 있다고 봐. 한국인들은 고급 자전거를 타는 게 취미생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명품 가방보다 자전거가 훨씬 비싼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둑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학교 친구가 좁아터진 원룸에 굳이 자전거까지 방 안에 걸어두길래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한국은 엄복동의 나라이기에 절대 자전거를 밖에 두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웃으면 안 되지만 내 친구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안장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슬프지만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 한국 친구는 벌써 3번째 자신의 안장을 도난당했다고 해. 그래도 바퀴가 남아있는 게 어디냐며 친구도 웃으며 넘겼어. 역시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는 없는 것인가? 한국만큼은 믿었는데 아쉽다. 한국은 유독 중고 자전거를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런가? 한국인들이 엄살 피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막상 자전거라고 모두 훔쳐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정말 치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믿고 가도 괜찮은 나라야. 한국에서 공부하는 2년 동안 학교와 집이 가까워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거의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었어. 학교 친구들도 항상 자전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꼭 감시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 세우더라고 했는데 내 자전거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그 정도로 값어치가 없어 보여서 그런 건가?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거의 다 찾아봤는데 이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가 있는지는 몰랐어.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보고 후기를 전해줄게.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엄복동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